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예명가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서예 백문백답이라는 이론 서적을 통하여 공부해 볼까 합니다. 중국의 민상덕 서예가가 지은 이 책은 서예에 관련된 내용 100가지의 서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알기 쉽게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쉽고 또한 폭이 넓어 초학자는 물론이고 서예를 오래 한 사람도 서예 학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서예 개론에 대한 설명이고 6에서 15번은 자세와 지필법, 15에서 21번은 운필법에 대한 설명, 22에서 42번까지는 서예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43에서 46번은 법첩 선택하여 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7에서 53은 글자의 공간 여백에 대한 설명이고 54번에서 71은 서체의 종류, 72에서 81은 서예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82에서 86번은 비와 첩 그리고 서예사에 대한 설명이고 87에서 96은 서예 도구인 문방사보 즉 지필무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97에서 100번은 낙관하는 법과 서화작품 감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서예 이론을 정립하여 실기와 함께 병행하시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예명가TV는 서예 학습을 위해 이 서법 백문백답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또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점량배양 학서드 흥취라. 어떻게 하면은 서예의 흥미를 키울 수 있을까? 서법이 중국 역사 유구적 전통 예술, 서법 예술 불근 유착, 서법 예술 불근 유착, 독특적 품격, 화 무궁적 취력, 매력, 가히 미화 생활 환경, 일적 수도 인문 희애, 2차 학서지 열망, 야 일대 성어 일대. 서예는 중국의 전통 깊은 유수 깊은 예술입니다. 서예 예술은 독특한 품격과 끝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마음과 몸을 수양할 수 있고 정서를 함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 예술이 형성된 이래로 줄곧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한 서예를 배우는 사람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성행하고 있다. 연이 점량배양 학서드 흥친리 저 주요 유 주관 허 객관 양종 인소 제기 작용 종 생리상설 범시 유 일종 기호적 인 대타 나종 기호 필연 발생 무궁적 흥취 당연 기호 야 불안전 시유 생리이생 야유 정신작용 저종 정신작용 편시관념 흥치병 불시여 생구례적 이시 통과 배양 이 성적 비여 유인 휘한 문학 유인 휘한 회화 야유인 휘한 음악 등등 저 대저 여 사회 환경적 영향유관 유어 조건 반사 이 선택 모종 애호 연우 고수 고연 흥치예 야 야취 유연 산생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 점량이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안 쓰잖아요. 이게 중국 말은
이게 이제 그 점 모양이거든요. 뭘 하면 뭐 점 모양, 뭔데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를 어떻게 흥미를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주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면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우리 일반적인 생리 측면을 말한다면은 일종의 취미가 있는 사람은 거의 그러한 취미에 대하여 끝없는 흥취가 생기게 되고, 물론 좋아하는 것도 완전한 생리적인 측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작용은 바로 관념입니다. 흥미는 결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연말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 처음에 뭘 할 때 이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시작했다가 조금 하다 보면은 바로 또 실정이 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이제 흥미가 계속 생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회 환경의 영향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반사로 인해서 어떤 취미를 선택한 후에 열심히 연마하고 단련하면은 이때 흥미도 저절로 생긴다. 선조 수학 지도에 점량 재능 가심 화배양 농구적 흥취니, 그러면 서예의 배움을 많이 우리가 선택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깊이 흥미를 기를 수 있겠는가? 수선 요대 학서 유계정학적 인식, 학습 서법 불건시 위료 파자 사호, 타시 일종 유익적 생활, 유익적 활동, 불건가의 강국 개인적 사상, 품덕 수양, 예술 수양, 문화 수양, 단련 침착, 내심 화의력, 2차 유조 심신 건강 화 재고 심미 정취라. 첫째, 우리가 새를 먼저 배우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가 저한테 이제 처음 입문하는 분한테 제일 첫 질문을 이럽니다. 왜 글씨를 쓰려고 하느냐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심심해서 이러면 그분 무조건 집에 돌려보냅니다. 심심해서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또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의 영향받아서 이런 거는 그 향수. 그러면 시작합시다. 이러고. 또 그 다음 내 이 글씨를 통해서 마음을 수행하고 싶다는, 그러면 또 오케이. 그래서 정말 제일 처음 글씨를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목표가 또 우리 정해져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해갖고는요, 이거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예술 분야는 다 그렇습니다. 음악이고 미술이고 하여튼 어느 예술 분야든지 간에 막연히 해갖고는 이거 이루어낼 수가 없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다른 그런 조금 하다가 말든지 되지만 예술 분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딱 가면요, 손을 못 놓습니다. 더 깊이 자꾸, 왜냐하면 이 목적지가 끝이 없거든요. 깊이를 제가 설명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항아리 보면은 이만한 이게 둥근 항아리가 있습니다. 입구가 딱 고만해요. 이 정법은 그렇습니다. 일반 항아리는 이런 게 있지만 이 아궁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하고 밑에 이만한 항아리 있습니다. 달 항아리라 보통 하죠. 그거 하나 똑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 보면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너무 넓어가지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할기는 또 무궁무진하거든요. 왜? 너무 많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분야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오랜 세월 가면 갈수록 이게 대한 마력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볼만 한 것도 같습니다. 다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새를
이 양반 참 얘기 잘 해놨대요. 서예를 배우는 것은 단지 글씨 잘 쓰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서예는 일종의 유익한 활동으로 개인의 사상적 품성의 수양이며 이게요. 우리가 이제 저는 늘 종교하고 예술을 똑같이 보거든요. 종교가 우리 왜 합니까? 자기 심신의 수양이잖아요. 심신의 안식을 얻으려고 종교를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지? 종교를 믿잖아요. 예술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 심신의 수양이 정말 좋습니다. 예술은. 예술 수양이면 문화적 수양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끈기를 단련시키고 심신의 건강과 아름다운 정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 이제 딱 두 가지 항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몸의 항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몸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 몸뚱이가 어떤 줄 아세요? 자꾸 펴달라고 그래요, 몸뚱이는. 우리 말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몸뚱이에요. 몸뚱이란 놈은 늘 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항복을 받지 않고는 못 해냅니다. 그 몸 항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앉아 글 써보세요. 좀 한두 시간 지나면은 몸이 이제 난리를 칩니다. 좀 놀자고. 이걸 항복 받아야 뒤에 이제 5시간, 10시간 써도 늘 똑같아야 돼요. 내가 언제 앉아 글 썼는지도 몰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항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의 항복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놈은요, 0.1초도 한 문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 머물지 않아요. 글 쓰면서도 머리는 온갖 세계 여행을 다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쓸 때는 정말 무념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붓하고 글씨 쓰는 나하고 둘이서 놀아야 돼. 그 둘 몸과 마음을 항복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개 항복받으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서예는. 그래서 심신의 수양이 딴 게 아니고 요 두 놈 항복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내심과 끈기를 단련시키고 심신 건강과 미적인 정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요 경상 접촉, 방면적 상식, 비여, 참관, 서법 전람, 청청 서법 강자, 관간 서법 표현, 유조건적 가의, 도명산대천, 명성고적 유람, 헌상, 일사, 비각, 서적, 신지, 대일사, 비패, 초패입니다. 초패, 변액, 가의, 진행, 관상 등등. 참 이게 좋죠. 이 방면에 대한, 서예 방면에 대한 상식을 자주 접해야 하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서예 전람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작품을 보고, 서예 이론에 대한 지식과 다른 서예가 실기도 살피고, 명산대천도 유람하고, 명성고적 등의 유람을 통하여 비문, 묵적, 편액 등을 감상하는 것이 이 모든 것도 중요한 일이다. 제가 우리 은사님 모시고 91년도에 중국 갔습니다. 우리 수요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32일을 중국 문화부 초청으로 갔어요. 중국 정부 초청으로 우리 이제 서법 탐사 이래가지고 갔는데 중국 전역을 다 돌았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항공편이 없어가 배로 연태를 가, 연태를 가서 배로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국 땅에, 중국 땅, 그때 우리 다 생전 처음 갔죠. 연태에서 이거 보고 우리가 이제 저리 가세요. 제남.
제남을 갖고 제남에서 태산, 태산에서 이제 공부, 그 공묘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 전역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냥 간판 하나하나가 중국은 처음부터 글씨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변했지. 옛날에는 처음부터 글씨 간판이었지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었어요. 전부 다 글씨 간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남에 가갖고 이제 그 석각박물관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그 박물관 마당에 고정비가 있었어요. 그 해서입니다. 고정비가 있었는데 실물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정희합이 탁본을 보고 공면은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한나라 때 예서비는 여기 다 있습니다. 한나라 때 비, 우리 장천비, 예기비, 을령비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 해서 장명료비도 여기 공부에 다 있습니다. 지금 가니까 지금 가도 아직 있습니다. 제가 여기 4번 갔습니다. 이 공부에 4번 갔습니다. 맨날 책으로 우리 이래 보던 거 하고 책도 인쇄잖아요. 탁본도 아니고. 얘가 비실물을 딱 보고는 정말 눈이 뒤집혔어요. 손으로 다 만져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태산 가면요. 제가 작년이군요. 작년 1월달이가 2월달. 그때 태산을 제가 1월달 4번째 갔습니다. 4번째가 왜 갔냐면은 태산에 가면은 석경이래 가지고 태산에 가면 석경 바위 있잖아요. 저 내물 내려오는 바위가 엄청 넓은 바위에 거기에 그 금강경을 다 새겨놨습니다. 다는 아니고 보니까 파다 중간에 그만둔 것도 있고 그래요. 한 글자가 30cm 넘습니다. 한 글자가 바위에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제일 처음에 그때 991년도 원사님하고 그때 다 같이 가보고 났는데 이게 보려고 뒤에 3번 더 갔다가 이거 작년에 왜 갔냐면은 저걸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카메라를 메고 태산까지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서부터 전에는 정상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그 하룻밤 자고 올라가서 제 지인하고 둘이서 올라갔습니다. 3명이네요. 올라가 하룻밤 자고 새벽부터 거기서 걸어 내려왔어요. 그 태산은요, 아마 중국 황제가, 청나라 때는 황제가 그 등극하면 태산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고 공자묘에 가서 제사를 올려야 비로소 천자로 지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근룡 황제만 태산을 걸어 올라갔대요. 그 높은 데를. 그 1500 얼마입니다. 태산, 우리나라 오대산하고 비슷해요. 근데 중국 산동성 이 넓은 땅에 산동성 우리나라보다 넓잖아요. 산이라고는 태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옛날에 태산이 높다는데 그러니까 산동성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산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 산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산이 없으니까 그 넓은 땅에. 그러니까 이 태산이 중국이 5악의 하나잖아요. 5악에 이제 동악에 속하잖아요. 동쪽 산인데.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제사했는데 저는 그때 내려오면서 이제 바위에 있는 사진을 다 찍었어요. 촬영은 도저히 시간 걸려 안 되고 사진만 찍는데 꼬박 내려오는데 5시간 반 걸렸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게요, 길이 아니고 전부 계단이야. 전부 끝까지. 이틀을 못 걸었습니다. 하도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갖고 제 유튜브 올라왔습니다. 태산 올라왔거든요. 그래, 중국에 가면 글씨에 보고입니다. 엄청 보고입니다. 그 다음 지금은 또 어디 여러분 다음에 꼭 가셔야 되냐면은 청도 옆에 그 청도 옆에 가면은
이게 잘 안 뜯긴다, 그죠? 중국 땅이 만약에 뭐 이래 쭉 계시면요. 여기가 이제 청도거든요. 청도 저 옆에 가면 임기란 데 있어요, 임기. 임기, 이게 맞을 겁니다, 아마. 임기라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 시죠. 시인데 여기가 왕희지 고향입니다. 안진경의 고향이고, 이거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에 갔는데, 왕희지 고향에다가, 왕희지 고향이고, 그 다음에 삼국지 관우의 고향인데, 그 가면, 여기 가면은 왕희지 고가가 있습니다. 왕희지 원래 살던 고향, 이제 고가래, 그거 가면, 그것도 정말 좋아요. 있고, 그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서법광장이 있어요. 여기 가보고 제가 완전 기절을 했습니다. 왜 기절을 했냐면은 중국 사람들 참 서법광장에 가면은 돌에 새겨가지고 글씨와 정각을 돌에 새긴 게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그 광장에 이 왕이지 이제 그 난정서도 아주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온갖 돌에다가 중국 지금 역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돌에 다 새겨놨어요. 여기랑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볼만합니다. 서법광장하고 왕이지 고급입니다. 왕이지 고급. 여기는 꼭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쯤은 들어갔습니다.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중국 거의 안 가본 데 없습니다. 티벳까지 갔다 왔어요. 내몽고 하며, 북쪽으로는 할빈 그쪽 다 갔고, 저쪽으로는 서안 그쪽으로 다. 그건 아주 이제 한번 가보려는데 도낭을 아직 못 가봤어요. 도낭을 전에 한번 가려다 못 갔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은 중국 전역은 거의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나시면은, 아까 얘기한 그 다음에 서안 가면 또 서안 비림이 있습니다. 비림 가면은 이제 거기도 한 비림이 몇천 점이 있죠. 서안에 가면 비림이 있습니다. 비림이 있고, 그 다음에 저수랑에선 이제 집자 선교서가 당태종이 서문지에 쓴 거거든요. 이제 왕이지 우리 손 집자 선교서 있잖아요. 그는 왕이지 그걸 집자한 거고, 가면은 서안에 가면은 대안탑, 소안탑이 있는데, 대안탑에 가면은 저수랑이가 쓴 해서 집자 선교서가 또 있습니다. 그건 참 볼만. 그래서 서안에 가면은 비림들을 이제 한번 볼만하고, 서안에 이 비림이라고 유명합니다. 이거 볼만하고, 정말 중국에는 한 번씩 갈 때마다 이러한 흔적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공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다니면서 글씨에 대한 안목을 참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키웠고, 그 다음에 중국 서예가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경상, 화, 일, 사, 서가, 급, 기초, 교호적, 동도, 절차, 기계, 교류, 학서적, 심체, 신덕, 체해, 감상, 명류, 대가적, 가작이라. 또 세 번째는 늘 명망 있는 서예가와 또 기초가 잘 닦여진 동호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서법을 체득하고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여 안목을 길러나가야 한다. 구비, 기점, 기본 요소, 흥치, 편애, 축점, 산생, 가히, 저양설, 대서법 유료, 농후적, 흥취, 저시, 매향, 성공적, 제1보라.
이런 몇 가지 기본적 요소를 모두 갖추면은 흥미가 나날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은 서예 흥미 향한 첫걸음이 된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명망의 기초가 잘 닦여진 동호인과 교류를 통하여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도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절 쪽에서 많이 씁니다. 절에 이제 같은 분으로 도반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데 혼자, 뭐 운동이든 뭐든 이제 혼자 하면요, 참 끈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도반이 이 힘으로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 동호인들이 이제 도반이라 하잖아요. 이 도반이 자기 공부를 배를 시켜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름 휴가를 해인사에 갔어요. 이제 우리 서실,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여름 휴가, 지금은 이제 그런데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때 90년대 초아닙니까? 그 해인사 절 바로 그러니까 입구까지 텐트 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예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절 안쪽 들어가 가지고 그 물 흐르는 그 옆에서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제 2박 3일인가 이래 있는데 하루는 저녁 먹고 심심하니까 그 왜 백년암 그때 우리 그 성철 스님 계셨어요. 전화 가보자. 이래서 놀러 가보자. 저녁 먹고 그때 뭐 저는 나 여름이니까 저는 해가 중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명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 성철 스님 계시더라고. 인사하고 이거 온 김에 그때 성철 스님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3,000배는 한번 해보고 온 김에 서에서 이제 급도 없이 3,000배를 시작했네요. 이게 3,000배 우리 그때 꽃밥 8시간 반 걸렸습니다. 8시간 반을 절마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제. 남들은 뭐 한다니까. 했는데, 그때 저는 그 귀신을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귀신이라기보다는 이 신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딴 게 아니고, 한 500배 지나니까 죽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이 와가지고. 서도 그냥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꺼풀이 천금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안 돼요. 그런데 옆에는 일어나는 거야. 그래 같이 따라 일어나는 거야. 이제. 모르고. 그래갖고 이제 하도 힘드니까 그 숫자 어떻게 쓰냐면은 108배 하면은 성냥개비를 하나 옮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하거든요. 그래 옮겨놓고 좀 칩시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오면요 잠이 흔적이 없는 거야. 밖에 딱 돌아서면은 잠이 흔적이 없어. 그래 또 다시 딱 돌아서면은 눈이 또 막 잠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0 넘어가니까 잠이 없더라고. 흔적이 없더라고 잠이. 그래서 다 끝나고 옆에 사람 물어보면 옆에 사람도 똑같았대요. 추구도 못 하는데 옆에 일나에게는 같이 일났대. 그게 도반이에요. 이게 도반의 힘이에요. 혼자는 못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이런 판 짜였을 적에 정말 믿고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공부를 배를 시켜줍니다. 무조건. 그만큼 이 도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신이 존재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근, 기연, 내, 유, 사해, 상적, 중시, 화, 부단, 지, 교류, 허, 재창, 이, 급, 인민생활, 화, 문화교양적, 제고, 요구, 학습, 서법적 인, 야, 유래, 유도, 유다, 불능, 불설, 시, 일종, 호적, 사회, 풍기, 단시, 학서, 흥취지, 심천여, 목적, 지하일량, 가가, 영향, 학서적 성패, 비여, 입지, 경결자, 흥치,
취해 유래유농 성공적 희망취대 약 입지불견 흥치 편해 점점 쇠멸 이 치중도이 폐라. 최근 몇 년 동안의 사회의 중요함과 부단한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활과 문화 교양 향상으로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좋은 사회 풍조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예에 대한 흥미의 목적에 따라 가끔 성패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의지가 굳힌 사람은 흥미가 갈수록 높아져 성공률이 높지만 만약에 의지가 굳건하지 않으면 흥미를 점점 잃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지 결론적으로 학서적 성패, 왕왕, 흥치, 착 밀접적 관련, 소위 대학서 필수, 일개 정확적 개념, 지지이항, 기성효. 결론적으로 서예 공부의 성패는 흥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예를 배우려면 반드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꾸준함을 가지고 공부해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제가 학원을 한 지 원래 딱 40년째입니다. 82년부터 했거든요. 40년째인데, 이 공부 끝까지 나올 확률이 20대 1입니다. 20대 1이에요. 제가 보면은, 비율을 보면은 20명이 입회하면은 1명 남습니다. 그만큼 이게 만만찮은 이 공부예요. 만만찮은 공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만 딱 지나면은 저는 뭐 제가 좋아해 그랬겠지만, 저는 늘 자식들한테고 제 주변에 친한 사람한테 사람이 태어나서 3가지는 갖추고 살면 좋다 그럽니다.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운동은 하나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외국어는 하나 꼭 해라. 세 번째, 악기는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은 예술을 하면 좋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에 운동 하나는 꼭 해야 되고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하면 좋고 세 번째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으면은 그럼 그런 대로 삶이 괜찮고 그 다음 여분이 있으면은 예술을 사랑해라고 그럽니다. 예술을 사랑하면요 우리 인생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정말 인생이 풍성합니다. 그냥 전시장에 자주 가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못 봤어요. 어느 전시장이든지 무슨 이제 음악 공연회라든지 그런데 자주 가는 사람 치고 저는 나쁜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틈나시는 대로 이제는 이제 예술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술을 즐기면은 인생은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인생살이도. 자, 오늘은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